2026-2027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선수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씁쓸하죠. 손흥민이 1년 전에 미국으로 이적했고 유일하게 남았던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이 8년 만에 강등이 돼버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는 한국 선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배준호의 스토크시티나 엄지성의 스완지시티, 백승호의 버밍엄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양민혁이 임대 신분으로 있었던 코벤트리가 일부러 승격을 했지만, 코벤트리의 감독인 램파드는 양민혁을 완전 외면해버리면서 저에게 최악의 감독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부터 당분간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갖는 분들, 응원하는 팀이 있는 분들에게만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강인이 스페인 리그로 가면서 스페인 리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는 생겼지만 7, 8년을 프리미어리그를 통해서 손흥민을 응원했던 저로서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계 최고 리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는 맞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가운데 명장들의 향연과 클럽들 간의 경쟁과 B클럽의 몰락, 하위권 클럽들의 반란 등 레벨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순위 예측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었죠. 과르디올라, 클롭, 무리뉴, 콘테, 투엘 이런 유명 감독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재미를 더해줬었고, 토트넘까지 포함시키는 빅시스 클럽이라고 하면서 경쟁들을 하고, 특히 셀링 클럽이라고 불렸던 토트넘이 상위권을 꽤 오랫동안 유지했고,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과 함께 데스크라인이 있을 때가 전성기였고, 그때를 넘는 시즌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캡틴으로서 유로파리그를 우승시킨 업적은 길이 남겠죠. 본래 또 중하위권이었던 아스톤빌라는 에메리 감독을 영입하면서 갑자기 강팀으로 바뀌어버렸고, 정말 좋은 감독이 팀을 이끌면 팀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단도 믿고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한때는 에메리 감독이 토트넘을 좀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그리고 하위권 팀들, 이번에 지난 시즌 썬더랜드가 승격하자마자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본머스도 6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모두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오히려 첼시는 10위, 뉴캐슬 12위, 토트넘은 17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B클럽과 B클럽 같은 팀, B클럽이 될 팀이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더욱 흥미로운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뉴 프리미어리그라고 한 이유는 바로 감독 때문입니다. 2016 시즌부터 맨시티를 맡았던 과르디올라 감독, 세계 최고의 명장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습니다. 선수만큼이나 인기 있던 감독이 떠난 거죠. 바르셀로나, 뮌헨, 맨시티를 맡았는데 이제 도대체 어느 팀을 맡아야 한단 말입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몸값은 더 비싸져만 갈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마저 떠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명장들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많은 팀들이 감독도 바뀌어 있습니다. 맨시티는 마레스카 감독, 첼시를 맡았다가 논란을 만들면서 경질됐고 진짜로 맨시티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리버풀은 본머스 감독이었던 이라올라 감독이 맡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임시 감독이었던 캐릭이 정식 감독이 됐고, 첼시는 레버쿠젠과 레알 마드리드를 맡았던 알론소 감독이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데제르비 감독이 맡게 됐죠. 자,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선수들도 달라졌습니다. 맨시티는 감독만 떠난 게 아니라 베실바도 떠났고 이미 중원진이 개편된 상황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떠나면서 기동력 면에서는 더 강해질 수 있기도 하고 이삭이 제대로 된 첫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의 그 연로함이 리버풀의 수비가 안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선 아스날만 그대로 강한 상태인데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그 4강전에서 살리바가 더 이상 뛸 수 없다면서 이탈을 했는데, 이게 만약 2달 이상의 장기 부상이라면 아스날의 전력도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애매했던 트로사르는 오연규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기대감 폭발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된 토트넘입니다. 2년 연속 17위를 했을 때 분명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 데제르베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 다음으로 많은 연봉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또 후반기를 맡으면서 주전들이 없으면서도 흥미로운 축구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업그레이드 되면 진짜 어떻게 될까를 상상했는데
상상 그 이상의 이적 행보로 토트넘이 환골 탈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선수 영입에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8,500만 파운드, 산드로 토날리의 1억 800만 유로, 반헤케의 5,200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로버트슨과 세네시, 두브라부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했으니까 이적료는 들지 않았죠. 이렇게 쓴 이적료만 합쳐도 4,500억 원이 훌쩍 넘는데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 지출 1위, 지난 시즌 이적 시장의 최대 지출이었던 리버풀의 영입만큼이나 통 큰 투자입니다. 이런 돈을 진짜 무리뉴 감독 있을 때 썼으면 이미 우승했을 겁니다. 무리뉴 2년 차에 영입해준 이적료 지출은 전체 금액 700억 정도였습니다. 한 선수 최대 금액이 레길론 2,500만 파운드였습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이런 투자가 더 열받기도 한데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지출이 많으면 떠날 선수들이 그만큼 또 많겠지 싶었는데, 자, 우선 토트넘이 이벤트로 쇼츠를 올린 걸 보면 한국 팬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게 확실한 게, 선수들이 한국말을 짧게씩 말하게 하는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휴가 끝, 팬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프리시즌 야호라는 메시지였는데, 히샬리송, 벤 데이비스, 솔랑케, 텔, 무어, 그레이, 왠지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거기다 히샬리송은 영국 시민권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라이커로서 솔랑케, 히샬리송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걸까요? 토트넘이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에서 선수 영입에 돈을 썼으니까 진짜 또 강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양민혁도 토트넘이 익숙한가 봐요. 네. 양민혁은 이번에 또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될까요? 토트넘은 우선 중원진이 매우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갤러거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한 만큼 메디슨, 갤러거, 벤탄쿠르, 페르난데스, 토날리 이 5명의 선수만 해도 강팀과 견줘도 손색 없습니다. 클루셉스키, 쿠두스의 오른쪽 윙어도 충분히 강하고요. 스페인 결승 진출의 주역 포로, 리버풀 전성기의 핵심 로버트슨, 그리고 반더벤과 바네케의 센터백도 리그의 최강급입니다. 가디언에서는 토트넘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포브스에서도 토트넘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의 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데제르비 감독이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적 전문가들이 말하길 로메로의 이적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메디슨이 돌아오면서 감독도 로메로 캡틴을 원치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떠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메디슨이 캡틴이 될 것 같고요. 로메로는 이미 스페인에서 뛰고 싶었다는 말도 있었고, 이적료만 맞으면 무조건 영입하고 싶은 팀들이 있겠죠? 네. 이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 영입설이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과연 로메로를 영입할지, 혹시 로메로가 이강인과 같은 팀이 되지 않을지 기대가 됩니다. 인터 밀란은 로메로 이적료를 감당 못할 것 같고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엔 다른 강팀들이 변화도 크면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크게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아스날이 안정감으로 가장 강력한데, 문제는 선수들이 너무 혹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살리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특히 라이스, 진짜 이러다 큰일 한번 날 수 있습니다. 사카도 계속 과부하 때문인지 부상이 많아지고 있죠? 아니, 어떤 팀이라도 토트넘 같은 부상실은 한번 당해보라고 해요. 그 어떤 팀도 못 살아남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대박 한번 쳐서 손흥민이 기쁘게 토트넘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친정팀을 함께 응원하는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